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용띠들 운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신축년도 이제 전반기는 지났고 하반기 몇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남은 달들 운세를 살펴보면 전반기에 들어있지 않았던 그런 문서운도 하반기에 들어있고요. 또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운도 또 상반기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들어있죠. 또 큰 목돈운도 또 하반기에 보이는데요. 전개될 이런 운세의 내용을 좀 간단히 보더라도 전반기보다는 아주 강한 그런 운세 전개가 예상이 되는 거죠. 하반기 6달 남은 달 운세 중에서 5달이 무려 아주 길한 그런 운세가 몰려 있어서 용띠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이 하반기에 펼쳐질 텐데요. 하반기 운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음력 7월의 운세, 즉 양력으로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전개될 이 운세는 바로 유화복무의 운세입니다. 이 운세도 상반기에는 없었죠. 귀인의 운세를 의미하는 이 유화복무의 운세는 울다 지쳐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여기에서 어머니는 물론 귀인의 도움을 의미하는 거고요. 또 그동안 정체되고 또 막혔던 그런 운들이 이런 시기에 본격적으로 또 반전이 되는 걸 뜻하죠. 그 반전의 동기가 되어주는 건 나의 힘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조력을 의미합니다. 귀인이 도와준다는 거죠. 귀인이 나타날 때는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요. 혹은 그 전에는 나에게 덕이 안 되던 그런 인간관계가 이런 때에는 귀인의 역할로 바뀌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. 특히 여기에서 귀인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동시에 그 전까지는 답답하게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또 풀리고 또 반전이 된다면 그렇게 바뀐 운세의 환경도 또 귀인의 작용이니까요. 귀인으로 보셔야 되겠죠. 이 영상을 주로 76년 병진생, 64년 갑진생, 52년 임진생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주실 텐데요.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귀인이 들어오는 이런 운세의 변화를 충분히 하반기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귀인의 운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좀 신경을 쓰게 되는 일이 더 자주 생겼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구설이 있던 자리에 인덕운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인의 운세가 크고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. 전반기에는 좀 동분서주 바쁘게 보내도 실속이 좀 약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실속 있고 영양가 있게 운세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죠. 그것이 바로 이 귀인의 운세가 주는 운기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좀 답답하게 고민을 주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또 이런 시기에는 귀인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. 부동산을 누군가 또 보러 오고 매수자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을 내놓은 입장의 그런 분들에겐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죠. 또 용띠분들에겐 하반기가 아주 대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. 문서운이나 또 큰 목돈운이 귀인운과 함께 동시에 또 운세 전개가 된다는 거죠. 운들이 각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함께 시간적인 간극 없이 앞서거니 또 뒤서거니 하면서 펼쳐진다면 당연히 운세의 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. 이렇게 되면 운들은 더 큰 상승 효과를 서로 주게 된다는 거죠. 바로 이런 형국 때문에 올해 용띠 운세가 아주 기대되는 이유인데요. 운들이 좀 몰려서 함께 시차 없이 작용을 크게 미친다면 아무래도 운들은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하반기에 들어있는 이런 문서운인 또 작성연달의 이런 문서운은 1년 12달 운 가운데 가장 강한 그런 성취운을 뜻하죠. 작성연달의 뜻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만큼 여러분의 운세의 힘이 아주 강하고 왕성하다는 뜻인데요. 부동산 문서의 어떤 성취나 취득, 이동, 변동운이 다 이 운 속에 들어있고요. 또 부동산 문서운뿐만 아니라 또 시험을 준비 중인 그런 분들에게는 합격증도 그런 분들에겐 또 문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.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문서운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된다든지 또 신규 거래처가 늘어난다든지 또 큰 계약건을 딴다든지 또 대규모 주문건이 들어온다든지 또 사업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신장된다든지 사업의 이익이 또 크게 확대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죠.
구직 중인 분들에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또 그것이 또 문서가 되는 것이고요. 또 운세학에서는 여러 가지 그 운 가운데 가장 힘이 좋고 또 실속에 있는 이런 성취운을 문서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타의 그 대부분의 운들도 아주 길하게 운세작용을 하게 되니까요. 또 문서운이 들어있다면 아주 그 대길한 운세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이 문서운은 운세 예측의 그 방향성을 시사하는 그런 운세가 아니고 직접 손에 뭔가를 좀 쥘 수 있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운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본다면 매물로 내놓은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반기 같으면은 좀 구체적인 어떤 체결운을 뜻하는 이런 문서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보고만 갔었다면 하반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고 또 체결되는 쪽으로 운이 풀린다는 거죠. 또 집문서뿐만 아니라 상가의 어떤 빈 점포가 또 이런 시기에 새로운 어떤 입점자를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또 문서운 다음에 펼쳐지는 운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. 이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큰 목돈운이 들어오는데요. 사전적인 뜻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그런 뜻이죠. 돈 운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금전운을 말하는데요.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좋아서 큰 돈이 내 수중을 거쳐가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큰 목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물질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막힘이 없는 큰 금전운이 그래서 예상이 됩니다.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의 매출이 또 이 시기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또 돈 운이 왕성히 그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면 또 이런 시기에는 빌려준 돈이 회수가 되는 거죠. 또 재산이 크게 증식이 되는 그런 운세도 들어있죠. 투자를 하시는 그런 용띠분들이 계시다면 또 투자해서 이 시기에 크게 수익을 거두는 그런 운도 들어 있습니다. 상반기에 투자 수익의 그 크기와는 좀 비교가 안 되게 하반기에는 아주 큰 그런 수익의 운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그렇게 예상하는 그 근거는 앞서 전개되는 귀인의 운과 또 문서운이 동시에 운세 전개가 될 때 서로 그 시너지를 배가시켜 주기 때문인데요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축년의 천간 지지 그리고 이 시기에 그 달 운세에 영향을 주는 달의 또 천간과 지지가 완벽한 서로 그 상생의 합이 된다는 점이 있죠. 병신월, 정유월, 무술월, 기해월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그 천간과 또 지지가 용띠의 그 지지의 오행과 또 화생토의 어떤 상생 또 토와 토가 만난 그런 복토 효과를 이 시기에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서로 만나서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운세의 작용과 또 배치가 오행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 서로 상극이 아닌 최고의 그런 상생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합을 이룬다는 거죠. 이런 것은 아주 신기한 운세의 전개가 주는 그런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.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대박 운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운들이 또 동시에 몰려서 작용하는 것도 운을 크게 상승시켜주는 것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오행의 그 완벽한 또 상승까지도 구비가 되었다면 이것은 그 운세학에서나 또 오행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바랄 게 없는 아주 최고의 그 운세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. 제가 영상 서두에서 운세를 설명드릴 때 하반기 무려 6달 가운데 5달이 아주 대기라는 운세로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나머지 한 달이 바로 이 구설이라는 그런 운세가 들어 있습니다.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만인왕시라고 하는 운세인데요. 만인왕시라는 뜻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뜻인데요. 운세에서 사용할 때는 타인의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수를 의미합니다. 이 운세가 올해 그 용띠들 운세에서는 아무런 운세작용을 미치지 못하는데요. 그 이유는 또 2중 3중으로 이 구설운을 포위하고 있는 좋은 운세들에 의해서 묻혀있기 때문인데요.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힘을 운세에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또 용띠 운세의 마무리 운세는 상간유수의 운세와 금계포란의 운세가 전개가 될 텐데요. 이 상간유수라고 하는 것은 산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죠. 그동안 꽁꽁 막혀있는 산골짜기 계곡의 눈과 얼음이 또 이런 시기에 해변이 되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동안 답답하게 막혔던 그런 운들이 서서히 그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.
어떤 결과나 실적 또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답답하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던 그런 일들에서 이런 시기에는 하나둘씩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는 거죠. 기다린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이런 시기에 나타나진다는 거죠. 아주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. 금계포란의 운세는 용띠 운세의 그 마지막 운세인데요. 하반기 마무리를 이 금계포란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 내년도 시작의 운도 대강 어떨지 암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말 그대로 금계포란이라고 한다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를 뜻하죠. 재산과 재물의 어떤 증식을 뜻하는데요.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재물이 커져 있는, 미래에 좀 커져 있는 그런 재물복을 의미하니까요. 오래 품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도래할 가까운 어떤 장래의 재물운이 그렇게 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내년도 운세에서도 결국 금전운이라는 게 막힘이 없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암시받을 수 있겠죠. 하반기에 연이어서 들어오게 될 이 길한 운세들이 용띠 여러분들 운세 전개에서 커다란 운세 발복을 위한 기폭제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.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용띠들 운세 전개는 아주 그 남다른데요. 그 운들의 그 배치나 또 운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대박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.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운세나 또 동양 철학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오행 상생의 그런 작용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.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세 전개가 좀 초대박을 암시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이런 운세 예측대로 또 용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대박을 만드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 설명 부분에 최근 그 자신의 운세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고 또 막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용띠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그 개운 비법이라고 하는 개인이 스스로 운을 여는 방법인데요.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감성 수초야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또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이런 정보들을 알차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